안녕하십니까. 연세한병원 암지식정보센터 황세희입니다. 우리나라 빈발하는 10대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간암은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별로 없죠. 그래서 발견했을 때 이미 좀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오늘은 그 간암을 국내 최초로 도입된 꿈의 암 치료법,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간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들은 연세한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이익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역시 방사선 종양학과 최서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교수님 간단히 인사드리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는 연세한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 있고요. 지금 현재 중입자 치료도 간암에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저도 이제 그 연세한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서희라고 하고요. 이익재 교수님과 같이 간암 이제 중입자 치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재 교수님은 사실 비욘디 출연이 두 번째신데, 그렇죠? 예. 이 교수님 보니까. 촬영하신 거 방사선 치료 2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뭐 16만 분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예, 예. 그때 방사선 종양 치료 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꿈의 암 치료,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도 붙여주시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건립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원을 하고 방송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개원을 하시고 치료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오늘 보시고 또 다른 방사선 치료 궁금하시면 비욘드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입자 치료를 이용한 간암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이 교수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입자 치료 뭔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세요. 예, 중입자 치료는 한마디로 이렇게 중입자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치료를 하는 건데요. 잠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가 이제 방사선 치료의 하나의 일종이죠, 중입자 치료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광자로 엑스레이로 하는 거랑 입자로 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입자 중에서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떤 총알을 어떤 걸 쓰느냐를 이제 많이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양성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쏘느냐 아니면은 탄소를 쏘느냐에 따라서 양성자, 중입자로 나누는데, 탄소 하면은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수소보다 좀 무거운 입자를 한다. 그래서 조금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입자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 빨간 네모가 이제 환자분들이 누워있는 테이블인데요. 좀 더 중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환자 테이블이 이렇게 작을 정도로 치료 시설이 좀 더 이제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연세한병원 중입자 치료, 흔히 뭐 꿈의 암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탄소, 무거운 입자로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중입자를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브래그 피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중입자 선이 이렇게 오다가 중간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급격하게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요 곳에 암들이 있으면 요 암들이 요 급격하게 되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곳에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고, 또 장점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확 떨어지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간암 환자인 경우에 간암 환자가 브래그 피크를 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요 간암을 병을 없애고, 그 뒤쪽으로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상간을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치료라고 해서 중입자 치료가 사실 간암에서 굉장히 적합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현장감 있게 시청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센터
그러니까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 센터 개원하고 나서 많은 관심도 있고요.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안 나갔어요? 이 교수님, 저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 주시겠어요? 네, 방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가 중입자 치료기가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한 50m 정도까지 굉장히 밑에 타가지고 지하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밑에 많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이제 중입자라는 게 무거운 그 탄소이온을 가속하는 건데,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탄소이온이 처음에 배출되는 곳이고,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굉장히 빛의 70%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가속을 해서 결국에는 저기 끝에가 이제 치료실로 가는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실로 가게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게 이제 큰 마그넷, 전자기석이 있어서 이걸 그냥 빙글빙글 빨리빨리 돌면서 가속을 시키는, 한 마리의 중입자를 가속시키는 곳이 저희가 되고, 지름이 한 20m 정도 됩니다. 20m 정도 되는 이제 거대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저 사진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그냥 진짜 조그맣게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시설인 것 같은데요. 치료할 때만 운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치료할 때도 운영하지만 이게 저희 항상 탄소이온이 이게 가속이 돼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 안쪽에 진공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기계는 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기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보여드렸는데, 중립자 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화면 주십시오. 네, 지금 이곳이 중립자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 교수님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처음에 환자분이 치료하시러 저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치료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정빔 치료실이고, 나머지 이제 겐트리 치료실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첫 번째 겐트리실, 저쪽이 이제 2번째 겐트리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간암 환자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간암 환자는 그러면 당연히 겐트리 쪽에서 하겠네요? 간암의 경우에는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할 때 조금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빔이 아닌 여러 방향이 빔이 필요한데, 그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게 겐트리 치료실입니다. 네, 그러면 안마의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겐트리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간암 환자 중입자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겐트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교수님, 환자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예, 아마 환자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요 로봇 카우치라는 침대 위에 눕게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접혀져 있는데, 이렇게 펴져가지고 환자분이 누워서 여기 테이블에 누우시면 이 테이블로, 여기가 있는 겐트리 안이라서요, 이 겐트리 안에 환자가 누워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누워 계시게 되면 중입자 치료빔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회전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환자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떠 있는 식으로 테이블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게 이제 요 겐트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빔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한 90도 정도 돌았다고 하면 환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중입자 빔이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여러 방향에서 한마디로 90도도 할 수 있고 뭐 30도, 60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빔을 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폐암 환자하고 간암 환자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비슷하게 이루어지나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간암은 주로 저희가 이제 그 엑스레이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이제 금침을 좀 박아놓는 그런 사전 준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환자 여기서 치료하시는 동안 그 치료 지시 또 치료 조작 그런 거는 다 딴 데서 저쪽 나가서 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컨트롤 룸이라고 해서 저기서 이제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 그러면 이 중입자 치료가 간암 환자에게 이렇게 회전형으로 돌아간다는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장기를 해치지 않고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중입자를 간암 환자한테 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중입자에 쏘면 간암의 병변 부위에만 머무르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상반은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게 간 기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뭐 대단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그 중입자 치료도 방사선 치료인데, 방사선 치료에서 제일 겁나는 게 주변의 장기 손상인데, 그거를 뭐 최소한으로 줄여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걸 또 회전형이라서 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아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간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B형 간염이라든지 이렇게 간 기능이 원래 좀 뭐라 그럴까, 간 경화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상 간을 보존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교수님께서 간암 환자 컨트롤 하시고 실제로 치료를 지시하시는 그 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아까 그 가속기, 중입자 치료 가속기를 볼 때는 우주선 같았는데,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 룸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 나사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니터가 있는데 뭐 각각 특징들이 있어서 가속기의 상태라든지 환자 테이블의 상태, 뭐 CCTV로 보는 환자의 상태, 여러 가지 또 환자의 차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한 번에 보면서 점검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환자들에 그렇죠. 대한 상태를. 네. 저희는 뭐 모르니까 그냥 뭐 진짜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다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다 각각마다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암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입자 치료를 받는 장점. 중입자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약간 호흡 주기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맞을 때 치료를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상 장기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제일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중입자 치료의 그 빔이 굉장히 샤프하거든요. 정확하게 빔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선량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밀 타격 이렇게 말씀.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 반응도 궁금해요. 환자분들도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치료 시간이 짧게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에 대한 어떤 치료할 때 느끼는 전신적인 증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할 때는 아무래도 배 쪽을 치료받으니까 울렁거리거나 뭐 환자가 굉장히 피곤해하거나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많더라고요. 근데 이 중입자 치료 받는 분들은 치료하는 동안에 어떤 전신적인 증상이 굉장히 없어서 환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의료원 중립자치료센터에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네, 중립자 가속기 보시고 또 중입자 치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겐트리도 다 보셨는데요. 중입자 치료가 간암 치료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유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수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간암은 어떤 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크게 간에서 생기는 원발성 간암과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전이되는 전이성 간암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암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한 편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과 같이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로 좀 흔한 암이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는 폐암 다음으로 이제 2순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0, 50대 남성분들 중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는 1위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흔히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치료는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간암 비슷한가요? 네네. 네. 그래서 간암은 뭐 다른 암과 치료 방법이 비슷한데요. 일단은 크게 뭐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고, 국소 치료는 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치료는 이제 전신 약물 치료여서 간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간암에서 국소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에는 간 절제술이나 간 이식과 같은 수술이 보통 이야기가 되고, 비수술적 치료는 저희가 흔하게 하는 치료는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이나 아니면 방사선 색전술 아니면 고주파 열 치료 혹은 저희가 하고 있는 외부 방사선 치료가 이 국소 치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저희가 보통 방사선 치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간암의 국소 치료 중 하나인 외부 방사선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입자 치료도 그 국소 치료의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 중에 하나인 건데, 방사선 치료가 말하자면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큰 장점은 비침습적이다. 환자분들께서 뭐 아프거나 크게 힘든 치료가 아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이 어려운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치료받으시는 중에 통증이 없고 한 10분 정도만 기계에 가만히 누워 계시기만 하시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뭐 다른 수술이나 시술에 좀 적합하시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정밀하게 암이 있는 부분에만 방사선을 쏘고 나머지 정상 조직은 이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저희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뜻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환자가 치료받기에 편하다. 암 치료받는 과정이 사실 되게 겁나고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중입자 치료는 환자분이 굉장히 좀 편하게 그 치료 과정을 겪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암 환자가 여러 치료법 중에서 중입자 치료를 하겠다 결정을 하시면 어떻게 치료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준비 과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희 교수님과 함께 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최서희 교수님, 간암 환자가 내가 중입자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간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중입자 치료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표식자 삽입입니다. 저희 간암 치료의 경우는 더욱 치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양 주변에 간 내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그 피드셜 마커라고 하는 작은 근침을 삽입을 합니다. 만약에 이전 시술로 인해서 간 내에 리피우돌이라는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자체를 표식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금속 표식자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치료 시 환자의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정기구를 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호흡 훈련을 진행합니다. 간은 숨 쉴 때마다 상하로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호흡에 따른 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환자분께서는 일정한 호흡 패턴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치료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훈련이 무사히 진행되고 난 후에는 치료 계획을 위한 CT와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특히 CT 촬영 시에는 4D CT라는 기법을 이용해 환자의 전 호흡 주기 동안 간과 종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중입자선의 그 조사 방향과 선량을 한차원으로 계획하게 되고 이후 선량 검증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본격적인 중입자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전체 준비 과정은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그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특히 간암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흡 동조 훈련이라 그러나요? 그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간 중입자 치료 시에는 그 호흡 동조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요. 호흡 동조 치료란 환자분이 숨을 쉬시는 동안 종양이 일정한 위치에 있을 때만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보통은 환자분이 숨을 최대한 내쉰 후인 최대 호기 상태에서 종양의 움직임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호흡 그래프가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치료기가 자동으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양에는 정확하게 그리고 주변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 이렇게 쉴 때, 그 훈련을 잘 해서, 숨을 내쉴 때 정확하게 중입자가 조사되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좀 시연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내가 원래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마냥 편안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일정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쉰다라고 계속 의식을 하시면서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한 제가 2, 3분 정도 유지하시는지 확인을 하고, 유지가 잘 되면은, 이제 제한성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호흡 훈련을 보통 마무리가 하게 되는 과정이고, 유지가 좀 안 되고 호흡을 잘 못 따라 하시면은 저희가 소리도 중간에 틀어드리면서 그 소리 맞춰서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흡이 조금 이렇게 불규칙한데, 그거를 이제 좀 트레이닝을 몇 번을 해서 규칙적인 호흡으로 그래서 이제 호흡 교육을 여러 번 진행을 해서 호흡의 그 진폭과 호흡의 속도가 일정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잘 유지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5분에서 10분 정도 한 번 더 제한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호흡 훈련을 마무리하게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호흡 동조 훈련 과정 영상과 사연 또 시연 직접 하는 거 자세히 보셨는데요. 최 교수님,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이거 환자들이 잘 따라 하나요? 네. 그래서 처음 들으시면 이게 당연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호흡동조 치료는 환자분의 협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치료 전에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전문 인력이 1시간 이상 이거와 관련된 교육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환자분이 어떤 규칙적인 호흡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실제 치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그 실시간으로 호흡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계속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안내 방송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시더라도 실제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잘 적응하시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우럭이 님이 질문 주셨네요. 정상 조직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의 그 방사선 치료보다 더 많은 치료 선량, 그러니까 더 많이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같으신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브레그 피크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포톤보다 더 많은 선량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양이 항상 좋은 거냐, 더 많은 양을 할수록 또 이 종양 조직의 그런 부작용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양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연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고 더 많은 치료 선량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선량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이 프로가 뭐 전문가들도 많이 보시지만 암만 해도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은 전문적인 건 저희가 질문에서 좀 빼고요. 모라님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적용되는 암이 지금은 한정적인데 모든 암을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또 중입자 치료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연세안병원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전에 임상시험 같은 거 해서 허가가 된 건 맞나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예, 중의자 치료의 임상시험 같은 거는 저희가 일본에서 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입자 치료를 적용하기 좋은 환자분들, 다른 치료보다 중입자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정적인데요. 저희가 좀 더 치료기가 하나 더 오픈이 되고 여유가 더 생기고 치료 시간을 좀 더 늘리면서 조금 더 한정적인 거를 조금 더 늘려나가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이익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암 중입자 치료 하기 위해서 우선 중입자 치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합한 환자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국소적으로 국한이 되어 있어서 이게 여기가 간암이다. 그럼 거기를 저희가 이제 잘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싹 도려내듯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정상 조직도 또 중요합니다. 정상 조직이 너무 붙어 있거나 저희가 치료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정상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치료를 다 하다 보면은 정상간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인자들을 저희가 이제 해서 환자분과 또 상담을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원하는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이걸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경험 뭐 많지는 않으셨겠지만. 네네. 10명 분이 오시면 한 두세 분 정도는 이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또 같이 방사선치료 겸비해서 하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이제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입자 치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는 제가 만약 환자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치료 과정이 편한 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환자들은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료받고 나서? 예, 환자분들도 굉장히 치료 시간이 짧게 끝나고요. 어떤 그 인터뷰에서는 환자분들이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더 치료가 더 빨리 끝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게 브레그 피크나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저설량의 낮게 깔리는 방사선의 피폭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낮게 깔리는 방사선 피폭이 적으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방사선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조금씩의 어떤 울렁거림, 피곤함,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적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셔서 편하게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지금 연이어서 우리 이익재 교수님께 치료받으신 환자분들, 실제로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사례를. 영님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본인도 만성 B형 간염이실에서 좀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간암 초기 때 진단이 되면,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완치라는 말이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쓰는 말이거든요. 완치라는 말은 적어도 5년 이상 환자분이 병이 없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상태를 완치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간암 초기로 이렇게 병이 이렇게 뭐 한 2cm 정도 병이 있어서 거기를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절해서 거기를 없애는 거는 거의 90% 이상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없앤 상태로 간이 온전하게 5년 동안 잘 지내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B형 간염이 있으면 다른 데 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게 제가 계속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초기 때 병이 있으면 그걸 없앨 수는 있지만 완치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 환자분을 보면서 병에 대해서 계속 잘 관리를 해서 완치까지 가도록 저희가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횟수와 비용은 비싸죠. 이 장비 자체가 3천억이라고 하니 지금 치료비는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5천에서 1억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한 6천에서 7천 정도 7천만 원 정도 예, 되고요. 예. 예, 비용은 뭐 굉장히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받으신 분들, 그 간암 중입자 센터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화면을 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두 번을 재발했습니다. 수술하고 재발하고 이런 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병변인데, 또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안쪽에 굉장히 깊숙하게 병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의 특징은 이제 간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덩어리가 보면은 간암에다가 이 담도암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암도 있고 간암도 섞여 있는 암이거든요. 근데 담도암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좀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는 중입자 치료가 좀 더 낫겠다. 그리고 수술하기에는 꽤 안쪽이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중입자 치료를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4번의 중입자 치료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 오른쪽에서 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브레그 피크가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뒤쪽에 이제 여러 개 정상 장기를 이제 보호해주면서 치료를 이제 해서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현재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거의 병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하셨듯이 부작용 없이 이분은 병이 어느 정도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을 저희가 아직 완치라고는 섣불리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상태로 5년 정도까지 저희가 잘 케어를 해드리면 그때 저희가 완치라는 판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지금 보여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73세이신가요? 72세? 예. 연세 예, 73세 여자분이시고,
첫 번째 수술하고 안 되고 또 재발하고 이렇게 재발을 1년 간격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1년 간격, 그 다음엔 또 한 6개월 만에 재발했네요. 근데 일단은 중입자 치료를 하고 받으신 다음에 지금 1년 정도는 좀 잠잠하시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서희 교수님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암이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간암은 초기에는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간암은 기본적으로 다른 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편인데 초기에는 이제 기존의 다른 간 질환과 좀 증상이 섞여 있어서 간암인 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진단이 되고 뒤늦게 진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조금 치료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위험인자, 고위험군이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복부 초음파나 이제 영상 검사를 하시거나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최소 6개월 간격으로는 건강검진을 조기에 이제 하시는 게 그나마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간암이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간이 좀 나쁜 분들에게 훨씬 빈발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금방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스킵할 수 있는데 한 번 놓쳤는데 이번에 또 나오면 더 커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암이 위험인자다 이렇게 결정이 나신 분들은 증상 없어도 아무 증상 없으셔도 꼭 매 1년에 2번이죠. 초음파 검사하고 피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 사례 또 보여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예. 교수님, 예. 몇 케이스 몇 분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보다 10살 더 많으신 83세 83세시네요. 예, 환자시고 덩어리도 좀 더 큽니다. 덩어리가 크고 이게 중입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보면은 덩어리가 커서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장이거든요. 대장이 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치료할 때는 혹시나 대장 천공이라든지 소장이 붙어 있으면 소장 천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설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실은 치료하면서 종양을 없애도록 12번에 걸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경과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병이 계속 잘 줄어들고 계셔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곳에 대해서 부작용도 아직은 전혀 없이 잘 지내고 계셔서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3세면 사실 수술을 받기에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심장도 튼튼하셔야 되고 마취를 견디셔야 되니까 또 폐 기능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중입자 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보시게 있어서 수술을 이렇게 잘라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수술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 그냥 커지는 것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더라도 요새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그냥 100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최선의 치료를 하고 또 극복하고 하면서 우리가 100세 장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갖고 계시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중입자를 간암에서 어떤 환자를 하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일단은 국소적인 병변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국소적인 병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은 꽤 있습니다. 뭐 색전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위쪽에 바짝 붙어 있어 그 간에 이렇게 저희가 지붕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지붕 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거는 색전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중입자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이게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이게 정상이 한 3에서 5까지 정도가 정상인데요. 2,575입니다. 굉장히 병은 작지만 굉장히 종양 표지자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치료하고 한 7개월 정도 지나서는 이제 병도 거의 안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 표지자는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병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지금 완전히 병이 없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병이 완전히 없어진 무병 상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병 상태가 계속 잘 유지가 되시면 그게 이제 완치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피토 프로테인 아마 이제 병이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저게 2,575였는데 치료받고 한 달 후에 80이니까 이것도 확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7개월째에 1.3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뭐 부작용도 없으신 거죠, 이분도? 예, 여기 특별하게 뭐 환자분이 느끼는 부작용은 없으셨고요. 네. 예, 또 환자, 예. 그다음 케이스는, 그다음 환자 증례는 뭐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데, 특별한 환자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작아졌는데, 이게 MRI를 저희가 한번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MRI를 찍은 게 요만큼만 중입자를 받은 자국만 이렇게 남아있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서 종양이 여기 있으면 이게 MRI인데 그 중입자를 치료받은 자국이 이렇게 남아서 요 브레그 피크, 종양의 브레그 피크만큼 이 간의 영역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지금은 이제 완전 관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암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간경화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가능한 한 폐가 되지 않게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경화인 환자들에서 간 기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입자가 그런 면에서는 간암에서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암이 간경화를 가진 분들에게서 또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이 간암이 생기면 또 이게 치료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간이 손상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저하시는데 이 중입자 치료로 그런 위험을 덜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중입자 간암 치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희망을 주변에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간암 환자 또 가족들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간 건강을 위해서 교수님들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이 교수님. 예, 간 건강을. 예. 일단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와 피검사를 좀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알코올성 간암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간경화가 돼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간암으로 가는 것도 요즘은 또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에 건강 관리가 이게 결국에는 근원이지 않을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 네, 최 교수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네. 일단 말씀 다 주셔서 제가 특별히 간 건강을 위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간암이 물론 치료가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진단 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병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셔서 너무 절망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 중입자 치료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많이 좋은 그 치료들이 나오고 있고, 치료 성적이 좀 급격하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다 잘 치료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계속 잘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암, 난치성 암으로 꼽히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갖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세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이익재 교수님, 최서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